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취업계의 셜록 홈즈, 취업계의 코난 신익태 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요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취업을 원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 박람회가 많이 열립니다.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메르스 때문에 미뤄졌던 것들이 지금 열리기도 하고요. 방학 때를 기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와 봤는데 다녀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취업 박람회까지 와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취업 박람회에만 가야 취업에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채를 잡아라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곳 못지않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채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쏙쏙 뽑아낼 테니까 여러분들 본방사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취업수사대 공채를 잡아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영상으로 보시죠. 인적성의 승리를 지킨다. 언어 영역의 지배자 박영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채를 잡아라의 인적성 프로파일러 박영진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영진입니다. 언어 논리와 분석 추리 확실하게 프로파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껏 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막내 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채를 잡아라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김수민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 직무적성 검사죠. 하반기부터 이름이 바뀐 G사트 공략 위한 아주 확실한 단서와 증거를 준비해 오셨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우리를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뜨렸던 그 유형들은 일단 빼고 어휘력 문제들은 이제 뒤로 하고 네. 새로운 유형들을 오늘 또 대거 준비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기대하십시오. 아이고, 이를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좋습니다. 저희들이 우왕좌왕 그리고 멘탈 붕괴, 쥐구멍을 찾고 싶어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라도 우리 사트의 정답을 알 수 있다면 뭐 우리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수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박영진 강사님, 오늘 또 인문계열 문제 준비하셨다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유형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하반기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글들을 문맥에 맞도록 논리적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 가.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빨리 실시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 다. 그러므로 심정지 후 적어도 10분 이전에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 심정지 전의 환자 상태나 외부 온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심정지 후 10분 이상 지난 후에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뇌 기능은 거의 소생하지 않는다. 야, 사실 저는요. 이 문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이거를 우리가 왜 풀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사실 무슨 응급의학과 학생들이나 맞아요. 119 뭐 이런 응급구조원 시험에 나와야 될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지문의 형태는 뭐 거의 무한 끝이 없습니다. 네. 무슨 아니, 근데 내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수미 씨, 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읽자마자 답을 할 수가 있나요? 좀 보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사트에 나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트뿐만이 야. 아니라 거의 모든
사기업의 대기업 문제는 전부 채택이 되고 있는 이 문장 배열이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장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뭐 한 20문제도 넘게 출제됩니다. 엄청나게 출제되죠. 네. 그렇군요. 독해를 아예 없애버리고 문장 배열로 독해를 대체하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네, 문장 배열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사님, 네. 그 전에 얘기하셨던 논리나 네. 사고력 뭐 이런 거랑 연결돼서 그런가 봐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맞고요. 네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군요.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거를 가나다라 다 읽고 맞출 시간이 되느냐? 저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30초 안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솔직히 진짜 이 방송이 아니라 제 원래 생각인데 네. 가나다라 나다 가라 가다라나 나 이거 보는데도 헷갈려가지고 뭐야 뭐 이런 거 있어 진짜로. 아니 정말로 많은 취준생들이 이 얘기 할 거예요. 뭐 다 가나라 뭐 어쩌라는 거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의 정답은 네. 잘은 모르겠으나 네. 따라서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따라서가 1번은 아닐 거다. 네. 그러므로도 1번 아닐 거다. 그래서 가나 다가 1로 가면 아닐 것 같다. 네. 수민 씨는? 저는 이런 언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먼저 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5번.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얘 일단 제끼고. 5번 제끼고. 아까 또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이건 앞에 올 수 없으니까 1번, 3번 제끼고.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럼 나 다음에 다 아니면 라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라를 선택했습니다. 라가 뭔가 더 두 번째 오기에 맞는 문장 같아서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 뭐라는 거예요? 4번이요. 4번. 네. 야, 나라 다가 네. 어떻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을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털리 시간이다. 네. 자, 일단 겸허하게. 두 분 중에 역시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시고요. 진짜로요? 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막내 형사 김수민 형사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어머, 나 4번이 이것도 잘하는 것 정답이 맞고요. 아이고.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첫 문장 찾기입니다. 아, 네. 자, 첫 문장을 지금부터 빠르게 찾아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죠. 자, 첫 문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참고해야 되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답지입니다. 자, 일단 답지를 먼저 보시면요. 네. 1번과 3번이 가로 시작하는 거 확인할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2번과 4번은 나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번만 다로 시작하죠. 네. 이때 가와 나와 다의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가는 따라서로 시작하죠. 네. 그리고 다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나는 심폐소생술은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셋 중에 둘의 차이점은 둘은 지금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네. 자, 일부 문제집에 보시면요.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 배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 시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풀게 되시면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자, 문제집 문제와 우리 시험장에서 문제가 가장 다른 점은 문제집 문제는 그냥 아무 네 문장을 뜯어와서 마음대로 뒤섞은 다음에 그걸 찾아봐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시험장에서 볼 문제들은 네 문장이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춘 완결성을 띈 문장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트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의 소지가 없이 확실한 정답을 낼 수 있는 것인지를 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설프지 않게 명확한 전후 좌우의 내용이 있는 논리성이 명확한 그러한 문장으로 네.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첫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이 전부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시작한다.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정말 꿀 같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자, 뭔가요? 이 문제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가와 나 두 문장이 첫 문장 후보인데 둘 다 접속사가 없는 경우는 둘 중에 짧은 문장이 첫 문장일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야, 왜죠? 짧은 문장이 첫 문장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토익 볼 때 우리 예전에 뭐가 있으면 뭐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짧은 문장일 때 첫 문장의 가능성이 높으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강사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잘 알아서 걸러낼 테니까 해주세요. 자, 그러나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되는 문장별 문제는 전부 다 완결성을 갖춘 네 문장으로 출제가 되고 네. 그리고 완결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두괄식으로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괄식 문장, 그러니까 첫 문장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던져버리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해주기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자, 강사님, 두괄식이라고 하면요. 이게 전체 문단 중에 첫 문장에 그렇죠. 하고 싶은 결론을 내린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문단들이 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첫 네.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짧은 말이다. 그렇습니다. 짧은 결론이다. 그러니 웬만하면 짧은 글이 첫 번째 글일 가능성이 높다. 다는 아니지만 그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네. 엄청난 팁입니다. 자,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화면을 볼까요? 네. 자, 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빨리 실시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 네. 얼마나 두괄식이고 얼마나 깔끔하게 자기 하고 그렇네요. 싶은 말만 했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전체 얘기를 다 이게 얘기한 것 바로 같아요. 전형적인 첫 문장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첫 문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2번하고 4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거의 다 왔죠? 네. 자, 이제 아주 쉬운 방법 또 하나 소개드릴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찾아볼 건데요. 네. 답지에 따르면 라 아니면 가가 마지막 문장이 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때 가는 따라서로 시작하고요. 라는 심정지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네. 많아요. 자, 이때 저는 길어요. 가장 길어요. 그렇죠. 나가. 주저하지 않고 따라서가 들어간 가달락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확신하고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야, 이거 팁이다. 진짜 팁이다. 일단 와. 왜 따라서가 마지막이냐? 네.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따라서라는 접속사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면서는 거의 쓰지 않는 접속사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문어체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곤 하는데 그 맞습니다. 사용되는 위치를 잘 살펴보면 이게 지금 굳이 구별을 해보자면 네. 인과관계형 접속사가 됩니다. 이게 아주 인과관계요? 대표적인 네. 인과관계형 접속사고요. 네.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따라서가 문제 답지에 등장하잖아요. 네. 일단 무조건 마지막으로 두고 생각합니다. 네. 자, 따라서라는 접속사는 구조 자체가 따라서 앞은 원인절 그리고 네. 따라서 뒤는 결과절이 오게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 네 문장밖에 없습니다. 네. 이 네 문장에서 원인과 결과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3, 4가 가장 어울립니다. 맞아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는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네. 있다고 해도 2, 3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서가 나오면 무조건 네 번째다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야, 이런 거네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 과정 뭐 로직 이런 거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사님이 다 여러분들 받아 적으셨죠. 저는요 또 여기 좋은 게 라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마지막에 놓기에는 네, 무거운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논리적이진 않죠. 네,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게 네. 보통 긴 문장 같은 경우는 네. 수행하는 역할이 글 전체로 봤을 때 부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설명을 하는 역할. 그렇죠. 네. 일단 첫 문장이 과감하게 짧았잖아. 던져버렸잖아요. 짧았잖아. 난 이렇게 네. 생각해. 네. 라고 해 던져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네네네. 자, 그 근거는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처음에 짧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 가장 긴 내용이 설명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그러면 그맨 두 번째. 마지막으로 놓기는 어려워. 네, 그렇죠. 아, 따라서 두 번째 네. 또는 세 번째 위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네. 이야, 제가 이 표정이 그냥 방송 표정이 아니에요. 와, 무슨 유레카 같은 느낌이야. 야. 이거는 사실 네. 제 비법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먹고 살고 있겠죠. 오로지 공채를 잡아라 해서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흥분했습니다. 공채를 잡아라 해서만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다 읽기보다는 중요한 게 일단 가에 보시면 그러나가 보이시죠? 네. 네네. 네, 자, 그럼 지금 바로 그러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역접이라는 것은요,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부정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굉장히 글쓴이에게도 부담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쓴 되죠? 글을 본인이 네. 부정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굳이 부정하는 이유는 자, 그러나 뒤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자,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역접을 그냥 역접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역접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 글의 핵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네네. 핵심 전곡을 찔러보면 네. 역접 하지만 그러나가 만약에 답지에 등장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두 번째로 넣으세요. 오. 와. 역접은 두 번째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4개의 문장이 있을 때 우리 순서를 위에서부터 가나 다 라라고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그러나가 들어간다고 했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첫 번째 문장 그러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나 수험생들이 이게 세 번째 문장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세 번째 문장에서 만약에 그러나가 등장했다면 글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첫 문장은 주제 문장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를 부연하고 네. 있어요. 설명하는 자, 문장. 그러니까 둘이 하나 묶었죠. 그렇죠. 그죠? 둘이 네.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러나. 아니랍니다. 갑자기.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남은 문장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하나밖에 없죠. 이건 논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출제된 네. 걸 확인해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게 글 중간이 잘렸구나라는 네, 걸 알 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4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글을 만들었는데 그 글이 완벽한 글이 되려면 그러나가 세 번째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네 번째는 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 그래서- 상식적으로 두 번째이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봤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자, 보세요. 일단 가, 나, 라 중에 첫 문장이 있어요. 근데 가와 나는 자격이 없죠. 네. 그래서 라를 첫 문장으로 놓고 가를 바로 두 번째로 붙여버려서 3번 말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와. 이렇게 네. 풀면은 이걸 전부 다 읽고 재배하라는 시간 1분 가까운 시간을 거의 5초, 1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그 글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리나 글을 이해하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사실 시험 문제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팁들까지 같이 알고 계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트를 볼 때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런 높아짐에 생각이 한마디만 드네요. 덧붙이면은 네. 제가 다른 강사님들처럼 이게 가는 왜 나 앞에 위치해야 되고 네. 다와 라의 관계는 어떻고 이걸 설명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굳이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팁을 공개를 하는 이유는 네. 이 방법이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하는데 아주 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쪽집게네요. 네, 요건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방안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엄청난 우리가 쪽집게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강사님. 네, 자, 그 이름도 찬란한 G사트.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걱정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G사트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자 그러면 집중 공략법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경제 관련 기사를 눈여겨 보시고요. 경제 동향이죠, 그죠? 네. 그리고 삼성의 신제품 관련 스펙을 반드시 알아두고 가십시오. 와. 자, 그러니까 삼성 신제품이 뭐냐에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까지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와, 그럼 상당히 깊게 알아야 그렇죠. 된다는 굉장히 깊게 거네요. 알아죠. 예를 들어 뭐 네. 갤럭시 같은 경우 삼성 대표 이제 휴대폰 그렇죠.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 스펙이 경쟁사 모델이랑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뭐 칩은 뭔 칩이다, 그렇죠. 무슨 칩이다, 그런 어떻게 칩,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길이, 두께 같은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그 여기 액정에 뭐 아몰레드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거죠? 것들도 알아두면 좋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를 네, 네. 굳이 알아두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일단 언어 논리에서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 지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나왔으면은 이 독해의 속도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지죠. 네. 게다가 직무 상식 영역에서 이거는 그냥 문제로 출제가 돼버려요. 그냥 문제로 재원을 맞추는 게 문제로 출제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드시 알아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문 보실 때 여러분들 경제 주요 동향이라든지 네네. 삼성 신제품 관련 기사들은 따로 스크랩을 하셔서 최소 2번 이상은 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바로 가죠. 두 번째 G사트 공략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번째 G사트 공략법은요. G사트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니, 축구도 아닌데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나요? 그러게요. 이 G사트가 네. 전반과 후반으로 나뉜다는 건 사실 제 기준인데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독해 영역이 전반전이고요. 네. 모두 앞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아하. 독해 영역이 후반전이죠. 아. 모두 뒤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아까 그랬죠. 30문제 25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25분의 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시냐면 네. 비독해 부분을 네.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오. 와. 무조건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려면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 30초 안 됩니다. 야, 이 시간 배분이 중요하네요. 네. 어떤 문제는 정말 네. 보자마자 정답 바로 맞춰야 돼요. 와.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독해 여러분 이제 딱 도착했어요. 16번부터예요. 예, 예. 16번 독해 도착했을 때 네. 내가 느끼는 체감 시간이 많이 남았다. 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전 갔을 때 충분히 시간이 남았다라고 여유를 가져야만 이 뒷부분을 풀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야, 그렇군요. 네, 만약에 네. 후반전이 딱 시작돼요. 독해 네네. 시작됐는데 네. 시간이 얼마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시험은 급격하게 말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사트 독해가 어렵다는 소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뭘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풀 수가 없고 다 읽을 수도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다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늘상 쓰는 국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린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뒷부분에서 당황하기 쉽다. 정확합니다. 와, 그렇군요. 따라서 네. 초반전에 시간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서 네. 독해의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두 번째 그렇군요. 팁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싸라기 같은 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하고 뒷부분에 갈 때까지 미리 앞부분에 서둘러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강사님의 팁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공략법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자, 마지막 공략법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사트, G사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다른 기업 시험에 비해서 어휘력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최고로 와. 높아요. 이게 삼성의 G사트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휘력, 즉 내가 얼마나 그 단어를 아는지 그렇죠.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네, 이런 전반적인 우리 말 그렇죠. 자체에 대한 네. 이해가 높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단순 어휘력 네. 관련 문제들이 가장 네네. 많이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평소에 어휘력에 관련된 어떤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네. 어휘력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막 늘어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신문을 자세히 보시는 게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숨차게 달려온 우리 공채를 잡아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이틀 동안 정말 우리가 G사트 엄청난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숨쉬, 그렇죠? 네, 저도 이틀 동안 언어 능력이 갑자기 막 높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강사님, 오늘은 이 G사트 말고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네. G사트뿐만 아니라 인적성 전체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선물이네요. 네, 자, 일단 제가 신문을 보자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네네. 네. 신문을 보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거든요. 네. 이유는 왜 봐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문은 여러분 어휘력 때문에 보는 겁니다. 네. 모든 시험은 어휘력의 기반이에요. 네네. 어휘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자, 따라서 신문을 보면서 어휘력을 기를 건데 어떻게 기르냐? 네. 자, 딱 세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헤드라인. 헤드라인. 네. 신문 앞면이죠. 신문 앞면을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그중에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이나 네. 본인이 가고 싶은 지원하고 싶은 직군과 관련된 기사는 무조건 스크랩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알아두고 가야 하고요. 네. 그리고 신문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다 못 네. 보죠. 다 볼 엄청 필요가 많네. 없고 네. 일단 바로 뒤로 탁 넘기면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광고를 다시 한 장 넘기시면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죠. 네, 자, 네, 네. 그거를 다시 한 장 넘기시면요. 한 장 넘기면. 모든 신문이 공통적으로 이 우측에 사설 그리고 좌측에 오피니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이 위쪽에 네. 사설 있잖아요. 사설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렇죠. 이쪽에 오피니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람 조그마한 얼굴 그려져 그렇습니다. 있고. 바로 그겁니다. 아, 그거 그면, 그지면. 네. 그 지면을 매일 체크하시는데요. 네. 그 지면을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면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와. 그리고 그 그렇구나. 지면에서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반드시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설을 읽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네.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사설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따라서 이제부터 사설과 오피니언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어떤 단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걸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맞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오늘부터라도 신문 보는 습관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와, 한국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을 오히려 지사트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강사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대망의 삼성 마지막 관문이죠. 면접을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자, 찍빵!